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 교양학부의 고윤정입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및 내용, 그리고 빅데이터의 역사 속 사례, 빅데이터의 개념, 특징,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저희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 어떻게 써야 하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이해를 하고요.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빅데이터의 개념이나 특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살펴본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대 대통령이죠. 이제 조지 워싱턴이 18세기죠. 1799년에 후두 계엄이라고 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는 뭐 인후염 뭐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후염 정도인데 그거를 걸리셨어요. 이제 흔한 우리 환절기 되고 그러면 흔한 질병이잖아요. 인후염 같은 거. 우리는 쉽게 요새는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십니까? 뭐 간단한 이제 처방을 받거나 해열제 아니고 항생제하고 같이 이제 복용을 하면 며칠 지나면 이제 자연히 이제 낫는 게 보통 뭐 인후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항생제나 이제 해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개발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사열을 했습니다. 사열. 이제 피를 뽑는 겁니다. 사열을 했는데도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목이 붓고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제 사열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은 뭐 유럽이나 어디 이제 미국이나 유명한 되게 선진국에서도 그 당시 선진국에서도 네,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열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루이라는 사람이 이 뭐 사열법으로 사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뭐 다른 사망자와의 그 환자들과의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열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사열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열법의 위험성을 이런 통계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이제 규명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제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이 1855년, 1854년 이쯤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나이팅게일도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이제 간호사로 이제 봉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위생관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 1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54년 4월부터 이제 56년 3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그 처참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전쟁터에서 부상에 의한 사망을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요 하늘색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늘, 요 하늘색 바깥에 있는 되게 큰 부채꼴 모양의 이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쟁터에서 정작 부상이나
거기서 바로 이제 사망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조그만 부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이제 막 정말 싸우다가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겠구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 부상을 당해서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다가 거기 위생이나 병원의 어떤 이런 안 좋은 뭐 전염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았다는 거를 이제 나이팅게일이 밝혀내게 됐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유명한 장미 도표라고 합니다. 장미 모양이죠. 여러 개 장미 겹겹이 이렇게 쌓인 모양이 장미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장미 도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데이터 분석을 과거에서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기에도 이제 좀 부족했지만, 빅데이터라는 개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AI와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그 중에 빅은 여러분이 전부 다 아시는 개념일 겁니다. 보면 뭐예요? 빅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치수나 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양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뭘까요? 데이터는 이제 자료라는 뜻입니다. 자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공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은 일반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원재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한 건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개념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빅데이터에 아까 데이터를 잠깐 살펴봤는데 데이터가 자료라는 거잖아요. 자료는 이렇게 활용 목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순수하고 사실 그 자체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뭐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시간을 보죠. 시계에 나온 뭐 몇 시 몇 분 요것도 다 데이터죠. 그간에 여러분의 그거를 하루 혹시 기록을 해볼 수 있나요? 일기 혹시 쓰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몇 시에 어렸을 때는 막 숙제나 방학 숙제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무엇을 했고 뭐 몇 시에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가공되지 않은 어떤 사실 그 자체죠. 약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자료,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이 이제 자료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 자체에서 약간의 가공 처리가 이루어지죠. 가공 처리가 이루어져서 데이터 자체의 특성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와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정보입니다. 사실 그 자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가공 처리가 된 것이 바로 정보가 되겠죠. 그 정보에서 이제 지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식은 그 관련된 사실 그 자체에서 한 번에 가공 처리된 정보라 그랬죠. 그 정보를 토대로 나의 관련 업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죠. 그거를 찾아보고 나의 필요한 것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그러는 일련의 어떤 업무 수단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시 쌓여진 사실 그 자체에서 가공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어떤 업무나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이 활용해서 쌓여서 더 축적이 되면 지식화된 경험이 어떻게 체계화 좀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끌어내게 되죠.
혹시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쩌다가 이제 TV를 돌리다 보면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분 생활의 달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수년, 수십 년도 될 수 있지만 수년간의 오래된 경험이나 한 분야에서 축적된 어떤 지식화된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창의적인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다 있더라고요. 뭐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뭐 하는 방법을 다 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계화된 어떤 경험에서 쌓여서 나온 거가 되겠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빅데이터를 이제 해가는 빅데이터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빅데이터는 자 데이터 소스에서부터 나오죠. 소스 아까 데이터잖아요. 사실 그 자체 그거에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필요한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만 수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따로따로 어떤 분류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 나의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기준이나 목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기 좋게 아니면 이제 체계화해서 보기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큰 데이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를 다 이제 수집해서 저장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제 전혀 달라 보이는 어떤 데이터들 간의 관련성도 우리가 알려주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많아지고 있냐면 자, 이제 빅데이터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기술마다 그 여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뭐 삼성경제연구소, 뭐 IDC 이런 것들 굉장히 전 세계 연구소나 뭐 위원회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공통된 것이 뭐냐면 이것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량 일단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량이 되겠죠. 대량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대량의 데이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술 도구까지 플러스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관점에서 뭐예요? 빅데이터.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빅데이터의 관점에다가 그것을 가공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 도구를 합친 것, 그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큰 데이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3V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V로 시작하는 단어, 요 세 가지가 이 빅데이터의 속성이다,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3V가 뭐냐면 볼륨 여러분 아시죠? 그 뭐 TV의 볼륨 있잖아요. TV 볼륨을 높이면 그 음량이 커지고 소리가 커지죠. 그 볼륨,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능이나 이런 거 혹시 TV 보면 버라이어티 쇼 뭐 이렇게 하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뭐도 하나요? 뭐 굉장히 많은 걸 해요. 뭐 토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 버라이어티 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능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로시티라 그래서 속도인데 여러분 속도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뭐 V는 T 별량 분의 뭐 운동 에너지 별량 뭐 요건가요? 뭐 아무튼 그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그거에 말하는 그 V가 여기 벨로시티가 되겠습니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어요. 3V만 아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하면 정확성에다가 뭐 같이 추가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4V, 5V, 뭐 7V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까지는 이제 모르시고 3V만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자, 3V에 대해서 이제 가트너 그룹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정의하는 게 이제 3V인데요. 자, 크기 아까도 설명 들었다시피 빅하다는 거죠. 정말 볼륨은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까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뭐 제타바이트 막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보량이 커질수록 이런 단위의 그런 그 정보량을 말하는 크기 단위도 점점점 더 커지고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버라이어티죠. 다양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형태,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구성하는 뭐 형식은 이렇게 정형 데이터였습니다. 뭐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시면 출석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신상 데이터 이런 거 아니면 매출 데이터. 출석부에 보면 뭐 이름, 뭐 주소, 여러분 학번, 학년, 뭐 이런 반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정형 데이터인데 형식이 딱 갖춰져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바로 이제 기존의 데이터였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요새 많이 쓰이는 것들 있잖아요. 동영상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음악은 멜론으로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유튜브 음악을 들으시나요? 아무튼 그런 mp3 같은 음악 파일, 카톡으로 주고받는 데이터들, 아니면 이모티콘, 뭐 게시물들, 뭐 SNS 보시면 SNS 여러분 뭐 많이 하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치 정보 가끔 허용을 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뭐 주변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 정보, 주변에 있는 어떤 날씨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치 정보를 등록해주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속도죠. 빠른 생성, 유통, 이용 속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볼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륨이죠. 굉장히 큰 양을 자랑하는 것이 이제 볼륨인데요. 자, 1페타바이트, 우리 테라바이트까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1페타바이트는 6기가바이트의 뭐 DVD 영화가 이제 6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질이 좋은 영화들 있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영화나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 요새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한 편을 볼 때 6기가 정도 되는데 요것을 17만 4천 편 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바로 1페타바이트 정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17만 4천 편이면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많은 DVD를 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 봐요. 그러면 52주이니까 많이 봐도 한 100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17만 4천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용량인데 이게 바로 1페타바이트라고 해요. 1페타바이트에서 1페타바이트 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엑사바이트 그 다음에 뭐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지금 데이터 단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어느 정도 되고 있냐면 엑사바이트하고 제타바이트까지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예전에 같으면 어떤 서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뭐 처리하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분산 컴퓨팅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빅데이터 선도기업 굉장히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등등이 있죠. 여기가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유튜브 보면 가끔 뭐 새로운 뭐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거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면 뭐 하루 만에 1억 뷰를 달성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6억 2천만 명 어마어마한 뷰가 발생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구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문자를 이제 여기 들어오고 10억 건의 검색 정도 이루어지고요. 뭐 하루에요. 매일 발생하는 양이 이 정도 된다고 해요. 72억 건의 페이지 뷰. 그러니까 여러분 클릭하고 하면 새롭게 뭐 어떤 이제 웹문서가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지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어떤 모든 물품을 담고 있는 아마존. 지금 뭐 11번가에서도 이제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11번가 들어가면 아마존 전 세계의 물건을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40만 명의 방문자, 그다음에 뭐 900만 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오래된 자료라 이거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을 겁니다. 자, IDC가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25 백서라 그래서 뭐 어떤 그 백서라 그러면 굉장히 큰 어떤 자료를 모아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2011년에 우리가 디지털 어떤 정보량은 1.8 제타바이트 여기 있잖아요. 2011년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이 이 1.8 제타바이트 수준이었어요. 근데 2025년 여기 있죠?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2021년이고 2022년을 다가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이 되면 175 제타바이트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나눠보면 어때요? 아무튼 100배 정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지금 한 14년 만에 100배 정도의 정보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1.8 제타바이트가 아까 어느 정도냐면 2천억 개 이상의 고화질 아까 6기가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영화를 4,700만 년 동안 볼 수 있는 정보량이래요. 이게 2011년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0배가 증가하면 정말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 정도의 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버라이어티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보면 돼요. 그 기존의 데이터는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 그 축구 이분들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지금은 손흥민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해외 어디 팀에 소속되어 있고 포지션은 뭐고 백넘버는 뭐고 생년월일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은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죠. 이것이 바로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표죠. 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정형이 있어요. 이제 정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형식이 없는 것도 아닌 이런 것도 HTML이 있는데 여러분 웹문서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어떤 걸 클릭하면 이제 그거 관련된 어떤 웹페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HTML이죠.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태그 형식으로 이제 어떤 형식이 있긴 하지만 본문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반정형입니다. 자, 이제 비정형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없는 거죠. 동영상, 음악, 메시지, 아까 말한 소셜 미디어 위치 정보, 여러분이 어떤 게시물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이 없죠. 자기 맘대로 뭔가를 다 쓸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는 얼마나 빠르느냐? 굉장히 빠른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정보량이긴 하지만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굉장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목표나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속성을 그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빅데이터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까 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이제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유가 뭐예요? 이제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가 뭐 차 운행하는 기름으로도 쓰고 공장도 돌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원초적인 것이 바로 원유이죠. 빅데이터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예측도 관리도 비용 절감이나 직업 창출이 가능한 반면에 이런 것들을 혹시 잘못 사용하거나 악용을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정보 오류 아니면 그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떠다니고 이동을 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확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이 자동 처리가 되면서 일자리가 감소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빅데이터의 사례를 잠깐 볼게는데요. 이제 질병 감시나 예측 서비스도 가능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료기관이나 병원에 가서 처방전이나 이런 걸 받죠. 그러면 약국에 가서 이제 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처방 패턴이나 아니면 질병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뭐 어떤 처방전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 지역에 어떤 전염병이 발병했구나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발생해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전염병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기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아동학대가 아직도 많이 만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정보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이제 뭐 받지 않거나 뭐 이런 거 등등의 어떤 거가 일어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가구를 추출하고 실제 어떤 그 공무원이나 이런 관련자가 방문을 하게 돼서 학대 징후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만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아동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 트렌드 빅데이터라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측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에서 갑자기 우리 백신 접종 많이 맞았잖아요. 70%를 넘었는데 만약에 백신이 아니라 지금 독감도 같이 접종하고 있어요. 독감에 대한 기록인데요. 백신 부족이다. 그래서 독감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막 갑자기 그러면 이제 갑자기 검색을 하게 되죠. 검색을 하게 돼서 실제 독감이 걸리진 않았지만 백신 부족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갑자기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면서 검색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류 정보가 되는 거죠. 실제 독감을 이제 발병한 사람보다 검색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수치가 좀 오류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이제 오류가 된 정보인데요. 여러분 딥페이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의 이제 얼굴을 매핑해가지고 요새 지금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면 매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오바마의 목소리와 얼굴을 매핑해서 오바마가 실제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다 올려주면 이제 처음 진짜 오바마 얼굴에다가 목소리도 오바마 목소리이기 때문에 뭐 오바마라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딥페이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영상을 보고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다른 영상도 보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나 뉴스나 이런 것들도 검색해 보고 항상 팩트 체크를 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구글 트렌드 같은 것이 있어요. 구글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BTS를 검색해 보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BTS를 검색 핫백 요번에도 또 1위에 올랐잖아요. 그 콜드플레이와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핫백에 1위 오르면 갑자기 빌보드를 전 세계에서 BTS를 검색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튜브에 이제 코로나 검색을 해주면 뭐 요새는 그 뭐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또 2020부터 21년에 아이돌 그룹의 언급량을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룹이 유행을 하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BTS가 언제부터냐면 아무튼 2017년부터 지금 1위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붙여 놓으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011년 거죠. 2011년부터 쭉 있는데요. 너무 넘어가서 2016년 2016년부터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1위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언급량, 누가 누구를 언급했느냐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어떤 그룹들이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재밌는 자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급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언급량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뜨고 있는 뭐 토크들로 이제 홈베이킹, 홈케어,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뭐 이제 시간이 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홈베이킹, 홈스타일링, 홈파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관련 사업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뜨고 있는 생활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5월하고 8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5월 합쳐놓은 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면 달라졌어요. 굉장히 8월에 와서 뭐 제대로 챙겨 먹기 등 해서 배달부터 건강 챙기기, 콘텐츠 소비, 분리된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지금도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사회, 비대면의 확산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현재를 살아가고 여러분이 감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미래에도 계속 이런 텍스트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할 거니까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산업이나 기업이나 미래의 뭐 트렌드들이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빅데이터 관련한 리터러시를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길 원하시면 이제 여기 제가 속해 있는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관련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